귀희의 일본 괴담. 웬만해선 울리지 않는 전화기. 우리 회사에는 절대로 울리지 않는 전화기가 있다. 지금보다는 사내 부서가 더 많았을 때였는데 회사는 살아있지만 누가 그쪽으로 전화하는 사람도 없었을 뿐더러 그쪽으로 걸려오는 전화들은 잘못 걸려오는 전화가 간혹 있었을 뿐이었다. 어느 날 나는 일이 밀려서 한밤중까지 잔업을 하고 있었다. 주말이라서 아무 일도 없으면 술이라도 한잔하러 나갈까 하던 중 갑자기 생긴 일이라 어쩔 수 없이 늦은 시간까지 잔업에 발목을 잡혀버렸다. 겨우 일을 끝내고 슬슬 돌아갈 준비를 하려고 할 때 갑자기 전화가 울렸다. 또 그런다. 한밤까지의 작업은 가끔씩 있었고 자정 무렵이 되면 그 전화기가 곧잘 울리곤 한다. 물론 이런 시간에 일로 인한 전화는 올 리가 없으니 잘못 걸린 전화일 것이다. 항상 그 전화가 울릴 때면 그렇게 생각하고 무시했었다. 어느 정도 울리다가 10번 정도면 저절로 끊어진다. 그런데 그날은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울리는 것이다. 일도 끝냈고 느긋한 기분이었던 나는 그 소리에 조금씩 화가 나기 시작했다. 계속 울리는 그 전화기에 수화기를 들었다가 그대로 내려놓기로 생각한다. 하지만 팩스 번호인 줄 알고 잘못 보내는 경우도 있었기에 일단은 수화기를 들어서 팩스 소리인지 확인하려고 귀에 대보았다. 그러자 여보세요? 이야, 겨우 걸렸네. 라며 쾌활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너무 밝은 톤의 목소리라서 나는 그대로 끊어버리기가 미안해졌다. 잘못 걸었다고 얘기라도 해주자는 심산으로 말을 꺼냈다. 죄송합니다만 여긴 회사인데요. 전화를 잘못 거신 것 같네요. 그렇게 말하자 상대는 예상외의 대답을 한다. 거기 공공주식회사잖아요. 알고 있다니까. TC. TC라는 말을 듣고 나는 조금 당황했다. 다른 부서에 T 주임이라는 사원이 확실히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당연하게도 퇴근했다. 미안합니다만 저는 M이라고 합니다. T는 이미 퇴근했습니다. 이런 한밤중에 회사에 있을 리도 없지만 될 수 있는 한 정중하게 대답했다. 아니야, TC 맞아요. TC 지금 만나고 싶네요. 말투는 여전히 밝았지만 상대는 내가 T 주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거기다 이런 시간에 만나고 싶다니 말도 안 된다. 기분이 나빠진 나는 이야기를 멈추고 전화를 끊으려고 했다. T는 이미 퇴근했고 사람을 잘못 본 거라고 계속 말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대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다. 밝고 쾌활한 목소리로. TC? TC, 좀 만납시다. 지금 그리러 갈게요. 기다려요. TC라는 소리와 가겠다는 소리가 점점 겹쳐서 들린다. 좀 만납시다. 무서워진 나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저 듣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다. 소리는 종국에는 빠르게 돌리는 소리처럼 점점 높아지더니 끽끽하는 기분 나쁜 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다. 그 소리가 그치자마자 지금까지의 톤과는 정반대의 굵은 목소리로 기다려. 라고 들린다. 그 순간 나는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서둘러서 회사를 나가려고 가방을 든 채 사무실 문을 열려는데 바로 그때 인터폰이 울린다. 빨리 사무실을 나가고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숨을 죽이면서 도어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마르고 키가 큰 남자가 현관 앞에 서 있었다.
키가 너무 커서 얼굴은 카메라에 보이지 않고 목까지밖에 안 보였다. 손에는 뭔가를 들고 있었다. 2번, 3번 인터폰이 울렸다. 나갈 수 있을 리가 없다. 나는 부들부들 떨면서 서 있었다. 빨리 없어져 달라고 생각하면서. 남자가 쓱 머리를 숙여서 도어 모니터 카메라를 들여다본다. 남자는 만면에 미소를 띄우고 있었다. 이를 드러내면서 웃고 있었다. 눈은 흰자위가 없고 까만 구멍 같아 보였다. T씨, 안 계세요? 보러 왔어요. 아까의 전화 목소리와 같은 남자의 밝은 목소리가 인터폰을 통해 조용한 회사 안에 퍼지고 있다. 나는 모니터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남자는 카메라가 있는 걸 눈치챘는지 모니터가 그 검은 눈으로 꽉 찬다. 남자는 또다시 밝은 소리로 말을 한다. T씨, 계세요? T씨, 저기요? 남자의 얼굴이 앞뒤로 흔들리고 있다. T씨, 남자의 목소리가 아까 전화에서 그랬던 것처럼 굵은 목소리로 바뀌었다. 그리고 나서 남자의 모습은 훅 하고 모니터에서 사라진다. 나는 한동안 모니터 앞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 언제 다시 그 남자가 나타날지도 모르니 밖으로 나갈 수도 없다. 그렇게 모니터를 계속 바라보는 동안 점점 날이 밝아지고 있었다. 멍하니 밝아오는 밖을 바라보다가 나갈 용기가 생겼다. 조심조심 현관으로 다가가 봤더니 인기척 없이 조용했다. 잠금 해제 버튼을 누르자 자동문이 열렸다. 그러자 무언가가 내 발밑으로 팔랑거리며 떨어진다. 갈색의 편지 봉투였다. 주워서 안을 보니 사람 모양으로 잘라놓은 종이 조각이 들어있었다. 더 이상은 이런 기분 나쁜 것은 질색이라고 생각한 나는 그 종이를 다시 봉투에 넣어서 박박 찢은 후 주위에 버렸다. 이미 날이 밝은 거리를 통해 집에 돌아간 후 말도 안 되는 철야 근무로 인해 곧바로 잠에 빠져들었다. 주말은 다 잊으려고 최대한 일상적으로 지냈다. 그리고 주초가 되어 회사에 출근한 나는 T주임의 부고를 듣게 된다. 토요일 밤 전철에 치였다는 얘기였다. 사체는 모양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갈기갈기 찢겨나가서 면허증으로 겨우 T주임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는 얘기였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주말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을 생각해내고 온몸에 한기가 돌았다. 이상한 전화, T주임을 찾아왔던 남자, 갈색 편지 봉투 안에 사람 모양의 종이, 종이를 찢어버렸던 게 뭔가 T주임의 죽음에 영향을 끼친 것인지. 가라앉은 기분으로 T주임의 장례식에 나가서 분향을 하고 꽃을 꽂아 넣은 T주임의 책상을 갖다 온 후 다시 업무에 임했다.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일말의 책임이 나에게도 있다는 죄책감이 한동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로부터 반년 정도 지난 후 서서히 그 죄책감도 희미해질 때쯤 급한 일로 인해 한밤까지 작업을 해야 하는 일이 생겼다. 같은 부서의 A 계장도 잔업에 임했는데 회사 안에는 나와 A 계장 둘만이 남아 있었다. 갑자기 그 전화기가 또 울린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반년 전 사건은 이미 잊고 있었는데 그 전화기가 울리자 극명하게 다시 생각이 났다. 화려해진 나를 신경도 쓰지 않고 A 계장은 시끄럽네 이거
하면서 전화기 쪽으로 간다. 받지 말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이미 A 계장은 수화기를 집어들고 있다. 네, 주식회사 땡땡의 A 계장입니다. A 계장이 의아한 목소리로 말한다. 나는 A 계장이 나누는 대화 내용에 쭈뼛거리며 귀를 기울인다. 저는 A라고 합니다. M이 아니고요. M에게 무슨 용무라도 있으신 건가요? 아, 그러십니까? 그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실례합니다만. 전화를 끊은 A 계장이 기분 나쁜 얼굴로 돌아온다. 그리고 나에게 말을 건다. 뭔가 너무 밝은 톤으로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앉았네 저거. 짜증이 확 올라와서 끊어버렸다고. 내가 아무리 A라고 해도 MC죠? 라고만 계속 떠드는 거야. 사람 말은 좀 쳐들어야 할 거 아냐. 그리고 MC한테 말 좀 전해달래. TC 일은 유감이라고 말이야. MC가 와줬어도 괜찮았을 텐데 라고도 말하는데 뭔 말인지 원. 나는 어떻게든 아무렇지도 않은 척을 하면서 A 계장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회사를 그만두었다. 그 전화의 주체는 도대체 뭐였을까? T주임은 정말 나 때문에 죽은 걸까? 지금도 나는 알 수가 없다.